근데 하다 보니까 약간 느낀 게 이게 저는 원래는 이 대통령 막 국회의원 이런 사람들이 되게 나쁜 사람들인 줄 알았어요. 그러니까 TV 속에 그들은 되게 약간 욕심 많고 자기 하고 싶은 말만 하고 참치 상사, 그러니까 애초에 참치 상사라는 게 이제 네. 말 그대로 풀어보면은 참치를 파는 네. 회사라는 뜻이거든요. 네. 저는 이제 옛날부터 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. 네. 제가 고등학교 때 이제 그 대학교 지원할 때 네. 자기소개서를 한 번씩 쓰잖아요. 네. 서울대 네. 정치외교학과를 가고 싶어 했던 사람이었고 네. 근데 떨어졌었고 네. 근데 이제 그 다음에 그러면은 다른 대학들 지원서 쓸 때 갑자기 경영학과를 쓰게 된 거예요. 지금 고대 경영학과를 다니고 있는데 네네네. 그때 이제 자기소개서에 지금 앞에 활동들이 다 정치외교학과로 덮여 있는데 이걸 네. 어떻게 경영으로 넣지? 하면서 생각하다 보니까 그때 자소서에 처음으로 썼던 문장이 뭐 정치란 뭐 국가를 경영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. 정책과 정치인을 유권자에게 표를 받고 파는 게 결국에 정치인 거고 그래서 경영이라는 것과 굉장히 맞닿아 있는 부분이 많다라고 제가 그때 그 나름 장깨죠. 고등학교 때 아 나 이거 어떻게 쓰지 하면서 짜냈던 아이디어가 약간 그런 거였고 그 생각이 조금 발전돼서 사실 이걸 하고 있는 거거든요. 국회의원이라는 사람들 뭐 어떤 뭐 서울시장 뭐 대통령 이런 사람들이 결국에는 생각해보면 국회의원은 자기 지역구에 있는 유권자 20-30만 명한테 어떤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중소기업 같은 회사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. 근데 다만 문제는 4년에 한 번씩만 좀 얼굴 비치고 선거 때만 인사하러 돌아다니고 선거 때만 위한다고 하지 그 외에 한 3년 한 반 정도 되는 대부분의 기간 동안 이 사람들이 도대체 뭘 하고 어떻게 일을 하고 있고 실제 이 제품을 산 고객인 그 유권자들은 도대체 어떻게 뭐 CS라고 하죠. 커스터머 서비스를 받고 있고 뭐 불만이 있을 때 불만을 제기하고 이런 것들이 사실 잘 이루어지지 않다고 아마도 많은 분들이 느끼실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그러면은 진짜 사업으로 한번 해볼까? 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고 처음부터 이걸 막 뛰어들었던 건 아니고 선거 캠프에 이곳저곳 좀 돌아다녔었어요. 대통령 선거 지난번에 2022년도에 있었던 것도 했었고 23년도에 지방선거 캠프에도 들어갔었고 그리고 24년도에 국회의원 선거할 때도 제가 캠프에서 마케팅 팀장으로서 좀 일을 하면서 사실 국회의원 캠프 정도 됐을 때 이제 제가 조금 하고 싶은 것들을 마음대로 할 수가 있었죠. 근데 하다 보니까 약간 느낀 게 이게 저는 원래는 이 대통령 막 국회의원 이런 사람들이 되게 나쁜 사람들인 줄 알았어요. 그러니까 TV 속에 그들은 되게 약간 욕심 많고 자기 하고 싶은 말만 하고 들으려고는 노력도 안 하고 이런 사람들이라고 저는 되게 개념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막상 옆에서 그 사람들을 만나고 얘기해보고 실제로는 되게 듣고 싶어 하는데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더라고요. 그게 뭐 별다른 게 아니라 그냥 그들이 사용하는 그 소통의 수단 자체가 뭐 문자 메시지, 현수막 그리고 기껏 해봐야 뭐 SNS 좀 활용하시는 분들이 있고 이 정도니까 사실 이게 1대1의 어떤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시민 한 명 한 명의 의견 수렴 이런 것들이 사실상 불가능한 어떤 소통 매체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. 아무래도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흔히 보게 되는 막 서로 욕하는 정치인들 있잖아요. 이번 대선 때도 그런 것들이 되게 많이 보이는데 이게 그 사람들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이 미디어 자체가 1대 다로 뿌릴 수밖에 없어요. 그러면 최대한 모든 사람한테 똑같은 내용을 전달하는 기존의 소통 시스템 상에서는 그 많은 사람들한테 먹힐 만한 거를 던질 수밖에 없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뭐 좋은 공약, 정책 이런 것들은 결국에 디테일로 들어갈수록 되게 좋아지는데 그런 것들은 모든 사람한테 똑같이 던져버리면 사실 효과가 없거든요. 그래서 모든 사람한테 그럼 통할 만한 게 뭐냐 하면 제일 쉬운 게 그냥 이 사람 나쁜 사람이에요. 이 사람 욕한 사람이에요. 이 사람 무슨 말 했던 사람이에요. 그렇게 까내리는 것밖에 없거든요. 그걸 하면 적어도 많은 사람들한테 진짜로? 이러면서 소구력이 있으니까 이 모든 정치의 문제가 결국에 제가 발견했던 문제점은 이 소통 수단의 한계점에서 좀 발생하는 것 같다 생각했던 것 같고 네, 그렇습니다. 그러면은 예전에 그 막
인터넷 밈으로 떠돌던 것 중에 막 펀콜색좌라는 분이 계셨어요. 그분이 이름이 기억이 안 나요. 그러니까 고이즈미 히로이츠 뭐 이런 거였던 것 같은데, 사실 저는 되게 인사이트가 있는 발언인 것 같은데 왜 남들은 다 그냥 웃고 넘어가지 이 생각을 했었거든요. 그때 그분이 기후위기 대응 회의 뭐 이런 거였던 것 같아요. 거기서 일본 이제 대표로 나서서 얘기를 했던 게,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이 기후에 대해서, 이슈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좀 참여하게 만들까. 재밌고 되게 쿨하고 멋있어 보이고, 그리고 섹시가 사실 이게 다른 게 아니라 유익하다로 저는 받아들였어요. 이렇게 이해를 하면 이 3박자가 맞아 떨어지면 사람들이 되게 열심히 참여하고 자발적으로 들어와서 새로운 것들을 만든다고 생각을 하는데,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. 참치라는 말은, 참된 정치는 참여하는 정치다. 사람들이 그러면 정치에 참여를 어떻게 하게 만들까 하면 결국에 되게 재밌고, 그리고 이렇게 참여하는 게 멋있어 보이고 실제로 이게 그 사람들한테 도움을 주면 되는 거거든요. 저는 그래서 그거를 일단은 좀, 저희가 처음에 시작했던 게 이준석 후보와 함께 했었던 뭐 준스톡이라는 서비스, 그리고 그분이 후원을 받을 때 뭐 이렇게 후원 리액션들을 할 수 있게 바로 이렇게 유튜브 방송에다 띄워주는 것들, 이런 것들이었는데, 그게 저희가 어떤 아이템을 선정할 때마다 계속 생각을 하는 기준 중에 하나예요. 그러니까 적어도 이 세 가지 조건 중 하나는 무조건 충족을 시켜야 돼요. 재밌거나 멋있거나 뭔가 유익함을 주거나. 실제로 이런 것들이 다 결합된 거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사실 저는 막 혁신, 새로움이라고 생각하진 않고, 다른 산업에서는 되게 재밌게 잘 하는 것들을 정치에 한번 새롭게 가지고 와보자 라는 개념으로 좀 하는 것 같고, 준스톡 같은 경우에도 연예인들이 팬덤과 1대 수십만, 수백만으로 소통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그 버블 혹은 위버스라는 그 시스템을 우리가 정치인들이 활용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에서 제안서를 국회의원 300명한테 다 돌렸었고, 다 일일이 국회의원 의사당 번호로 전화를 해서 연락을 하고 메일을 뿌리고, 그렇게 했을 답장이 오신 분들 중에서 제일 잘할 수 있을 만한 분, 그리고 제일 이런 거에 좀 적극적으로 하셨던 분을 저희가 찾아서 이제 진행을 했었던 거고, 이런 유튜브 라이브에서 리액션 하는 것도 사실 인터넷 방송 가면 다들 하는 거잖아요. 근데 이걸 정치인이 했을 때 굉장히 재밌게 보일 수 있고, 또 이 후원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정치인이 실시간으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굉장히 유익함을 느끼게 해줄 수도 있고, 또 동시에 내가 원하는 어떤 정치 문화에 후원을 할 수 있다는 게 되게 멋있게 이야기가 되길 원했었고,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조금 저희가 시도해본 아이템들은 이런 기준에서 좀 생각하는 것 같아요. 저희가 이제 대선 기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, 남은 기간 동안 정말 재밌고 흥미로운 컨텐츠들이 많이 올라갈 거예요.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앞으로 나올 컨텐츠들도 기대해 주시면 정말 좋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